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가 실적 아주 좋게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요? 네, 옵션 만기일과 함께 변동성은 좀 이어지는 모습들인데 그래도 2,400선 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PBR 한 배입니다. 이 부분을 뛰어넘어서 시장의 변화를 좀 더 보여줄지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관련돼서 이제 뉴딜 펀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의 방안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뉴딜 펀드가 이어지는 여러 가지 흐름들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올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서 관련된 섹터 또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이번에 어떤 지금 한국판 뉴딜 펀드의 후속 조치로 이 추진 방안이 마련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크게는 정책형 뉴딜 펀드 그리고 뉴딜 인프라 펀드 이쪽이 두 가지 큰 축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내년 초에 조성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투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범위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라고 보게 되면 이에 관련돼서 이어지는 섹터들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10월 7일부터는 이제 또 뉴딜 펀드와 관련된 이제 ETF가 드디어 이제 미래에셋 쪽에서 어느 정도 설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한 3개월 동안 단독으로 미래에셋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시작을 하면서 나머지 ETF도 계속 설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상대적으로 좀 명확하죠. 어떤 BBAIG 지수에 대한 종목 12개가 명확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패시브 자금들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관심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정책형 뉴딜 펀드라고 하는 쪽, 앞서 말씀드린 쪽과 함께 뉴딜 인프라 펀드,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책적인 부분들과 인프라 쪽이 나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민간 쪽은 아무래도 자율 쪽이다 보니까 약간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 쪽에서 그래도 정부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5년간 20조 원을 조성하겠다. 나머지 어떤 민간이 13조 원으로 좀 더 많네요. 그러다가 이 재정 출자를 통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위험을 담보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뉴딜 인프라 펀드 같은 경우는 쉽게 보게 되면은 인프라 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들을 책정을 하는데 거기서 어느 정도 공모와 관련된 쪽으로 이어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제 지원이죠.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은 재정 출자가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 담보를 한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뉴딜 인프라 펀드는 좀 세제 지원이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가장 크게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정책형 뉴딜 펀드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40개 분야 197개 품목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앞으로 섹터 쪽에서도 가장 주목해서 봐라라고 어떻게 보면 정부가 좀 찝어준 이 뉴딜 펀드에 관련된 흐름들인데요. 그럼 내용을 볼까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 종목들, 이 관련된 쪽을 다 보란 얘기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일단 앞으로 정부가 이런 쪽으로 어떤 사업 방향들을 추진하면서 이쪽에 대해서 성장 동력으로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봤을 때 가장 그래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여기 밑에 표시된 부분들, 즉 공통적으로 포함된 부분들입니다. 로봇, 에너지 관련된 쪽, 스마트팜, 친환경 소비재, 그리고 컨텐츠 쪽, 반도체 차세대 쪽이죠. 객체 탐지라고 하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된 쪽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컨텐츠에 관련된 쪽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쪽도 눈에 띄고 있고요. 디자인 쪽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핀테크도 하나로 나오면서 일단 내용들은 상당히 다양한데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 때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하나의 또 정부도 성장 동력으로 계속 이쪽을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들이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 계속 확인을 하시되 이 관련된 종목들을 다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의 발주라든가 이런 쪽이 나왔을 때 수주를 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흐름들이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정책형 뉴딜 펀드는 일단 공공과 민간 자금이 같이 들어가는데 일단 후순위로 들어가는 측면들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출연 자금들이 오히려 10% 내외로 후순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선순위는 10% 내외 정도는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를 하겠다는 입장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을 발생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관점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또 배당 소득이라든가 또 분리과세를 통해서 또 세제 혜택도 같이 주겠다는 부분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확인해야 될 부분들 쪽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와 인프라가 같이 결합된 뉴딜 인프라 펀드가 또 하나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쪽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이번 정부는 인프라 쪽 그러니까 즉 SOC나 뭐 토목 쪽을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은 막상 내용을 보게 되면 신경을 쓴다고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아무래도 실업률이나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것 외에도 어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인프라는 충분히 또 고려를 하고 있다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쪽을 보게 되면 일단 뭐 디지털 뉴딜 관련된 쪽으로 뭐 5G 관련된 얘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런 쪽 교통 시스템까지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포함이 돼 있고 또 친환경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친환경과 관련돼서 인프라를 같이 구축하겠다는 입장이 좀 더 크죠. 그와 함께 또 도로, 철도, 항만 이 부분도 약간 어떻게 보면 SOC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쪽을 투자를 하는 인프라 쪽에서도 공모 쪽으로 같이 이어지겠다는 쪽이 같이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련된 쪽의 변화들이 나오게 되면 계속 관심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이 관련된 주요 체크 포인트를 보게 되면 일단 중소형사 육성 의지가 좀 더 있겠고요. 기술 국산화 관련된 얘기가 같이 반영이 된다라는 측면과 함께 일단 지금 현재는 현재보다 이제 미래 가치가 먼저 반영되면서 기존의 BBI 지수에 관련된 뉴딜 지수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발표가 되고 지금까지 주가가 한 뭐 14% 하락했다고 하죠. 지수만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래 가치 때문에 주가가 움직였다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관련된 쪽이 조성이 되고 게다가 내년 이후부터 자금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되면서 정부의 발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변화가 이제 기대감 때문에 먼저 움직였던 쪽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실체가 있는 쪽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주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겠죠. 이쪽이 실질적으로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빠르면 내년 1분기부터 실적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향들도 체크하면서 기업 실적들을 바라보자라고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돼서 뉴딜 펀드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앞서 보셨던 섹터 쪽에서 그래도 관심 있는 종목을 꼽으라라고 하게 되면 일단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한번 설명을 좀 언급을 드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돼서 온실 관련된 쪽에 요즘에 농촌에 가보게 되면 온실이 상당히 많죠. 이런 쪽으로 관련돼서 가장 강점이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스마트팜 테스트 구축 관련해서 연구과제에 선정되면서 이 관련된 수혜 쪽으로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보통 농촌의 농번기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어떤 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전부터 어느 정도 준비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관련된 쪽의 변화가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적도 올해 좋고 내년도 거의 70% 이상 상승할 것을 전망하는 만큼 주가에 대한 탄력들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목표가 한 23,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7,000원대로 대응한 전략들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KINX라는 종목이죠. 이 회사는 또 잘 많이 아실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인터넷 데이터 센터 그리고 솔루션 관련된 쪽에서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인프라가 확대가 될 때 당연히 매출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수혜를 보일 것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수주가 직접적으로 받는지 흐름들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실적 양호하고 내년도 한 2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변화 그래도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알려진 중소기업이다 기업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는 계속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0만 5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7만 9천 원대로 대응한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딜 펀드와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이 앞으로 어떤 자금 집행이 나오고 어떤 변화가 나올 건지 이 부분을 찾아봤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기업들의 실적 변화와 함께 계속 체크를 해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